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케인의 내부 발언으로 인해 잉글랜드 축구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로 2024 개막을 앞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부진을 보이며 사실상 패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자마자 갑자기 평범한 선수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의 끊임없는 비판으로 인해 잉글랜드 대표팀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은 24세의 영국 선수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전문가, 팬, 축구 관계자들이 모여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해 논평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가장 신뢰하는 공격수인 해리 케인의 최근 유로 대회에서의 부진한 성적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케인은 세르비아전에서 득점에 실패했고 덴마크전과 2차전의 서도 다이빙 논란으로 인해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전에서는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 골은 사실상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가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케인이 중요한 순간에 역습 기회를 놓치며 덴마크의 동점골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케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을 지지해왔던 영국 팬들조차 그를 옹호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타르 월드컵의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케인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잉글랜드의 탈락을 초래한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케인이 신예 공격수로서 언론과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실력에 대한 미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주요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과 비교되며 케인의 부족한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득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가 골 세탁기를 돌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과 올해 유로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국 축구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케인을 비판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영국 언론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전직 레전드들의 인기에 힘입어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 비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대표팀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연일 쏟아지면서 잉글랜드 선수들은 국가 전체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배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어 선수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주장인 해리 케인이 전설적인 전 잉글랜드 선수들을 비난하자 현역 선수들도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축구는 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케인은 팀의 순위를 유지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며 팀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전 잉글랜드 레전드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언론과 잉글랜드 팬들은 케인이 주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때도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팀을 훌륭하게 이끌고 모든 팬들의 존경을 받는 손흥민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정말 건방지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현 선수들을 비난한 인터뷰에 대해 케인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케인은 이 유니폼을 입는다는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수들은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에서 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지만 이제 해설자로 복귀한 전 선수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케인은 팬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나도 그 일부였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트로피 획득에 실패한 전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당신들도 실패했는데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인의 공개 인터뷰가 진행되자 잉글랜드 팬들의 반응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잉글랜드 레전드들의 무분별한 비판과 케인의 불만에 공감하면서도 선배들을 대하는 케인의 태도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 중에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 실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영국 대표팀은 과거에도 화려한 이름값에 비해 실제 국제대회에서는 늘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클럽에서의 활약이 국가대표팀에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은퇴 후 후배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잉글랜드 팀이 유로 2020 결승에 진출했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그것이 현 대표팀의 부진을 변명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잉글랜드의 부진한 성적을 보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케인의 움직임을 비판한 웨인 루니와 앨런 시어러의 분석은 예리하고 통찰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이 없으면 케인은 상대 수비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선수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퍼디난드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 중계 도중 뜬금없이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며 케인은 항상 필드 아래에서 플레이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그를 어떻게 막을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직 수비수로서 말하자면 케인을 상대하는 것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퍼디난드는 케인은 수비수 뒤에서 플레이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며 상대 수비수들이 걱정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케인이 지난 4에서 5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트넘의 경우 케인 옆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냈지만 지금 잉글랜드에는 그런 동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카와 포든이 있지만 케인과의 호흡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잉글랜드 레전드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케인의 이미지는 점차 손흥민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반쯤 재능 있는 공격수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며 올 시즌 미넨에서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며 득점왕에 오른 케인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득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 리그에서 가장 약한 팀을 상대로 집중되어 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 국내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강팀들을 상대로는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넨에는 케인을 보완해줄 수 있는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다면 케인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 팀 내 선수들은 기복기 심하고 볼 터치가 불안정하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축구 지능도 케인에 비해 떨어져 항상 한 박자 늦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현재 잉글랜드 선수단은 유럽 최고의 선수단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팀이 완전히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대표팀 리더가 손흥민의 이름을 끊임없이 거론하는 이유는 현재 대표팀의 오른발 공격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왼발 공격수들이 B클럽에서 뛰고 있는 반면 오른발 공격수의 부재가 팀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2024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을 겨냥한 비난과 함께 팀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인 아놀드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그의 최고의 기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 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잉글랜드가 단 2번이 경기 만에 무너지면서 8강 진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의 내부 갈등 발언은 영국 축구계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장인 케인이 정말 깊은 생각 없이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도 케인의 무관 기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었다면 적어도 토트넘과 같은 구단에 남아있었을 것이라며 케인의 이적 결정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미넨으로 이적한 후에도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령이라는 별명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케인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실력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케인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케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함께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위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위기 상황에서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미디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잉글랜드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망한 선수들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케인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 잉글랜드 축구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잉글랜드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수들, 코칭 스태프, 축구협회, 미디어, 그리고 팬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유로 2024는 잉글랜드 축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케인을 비롯한 선수들이 이러한 압박과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잉글랜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